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2회 부스 중에서 이제 시킬사자가 들어가는 문자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킬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게 전 시간에 말했지만 이건 사람인이고 이게 관리할 때 일을 했잖아요. 관리. 근데 관리를 시켜서 사람의 관리가 되면 일을 시키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시킬사자다 이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킬사자 들어간 것 중에서 용을 쓰면 사용이라는 문자가 되는데 뭐 내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물을 필요로 하거나 소용이 되는 것을 쓰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용자는 이거 못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아마. 다 쓸 줄 아는데 왜 이게 쓰다는 그 뜻을 지니는 용이 되었느냐.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요게, 요렇게, 요 속에 이게 들어갔잖아요. 두 가지가 들어간 거라, 이거죠. 요거는 뭐냐면은 경이라 했잖아요. 경, 클경, 또는 멀경. 요게, 요렇게 한 데다가, 여기다가 짝대기로 요렇게 하나 쓰면 이게 수건건이라 그랬잖아요. 수건. 그러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쓰느냐면 수건은 모든 걸 덮어 씌우는 기능이 있잖아요. 모든 걸 덮어 씌우는 것은 허공이거든, 하늘. 땅이 아무리 넓다고 하지만은 하늘의 허공이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 허공은 땅을 뒤집어 씌우는데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씌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터버린 거예요. 여기 전체가 뭐냐, 커다란 보자기의 모습이에요. 커다란 보자기 허공이죠. 그래서 크다, 멀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속에서 음과 양을 갖다 한 넓이 꿰뚫은 거 그걸 갖다가 덮어 씌운 거죠.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음과 양을 하나로 일관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쓸 용이다.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가 굉장히 큰 뜻이 있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사자가 들어간 것은 사역이란 말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부릴력 이렇게 돼 있죠. 부린다. 사역이란 것은 이제 사람이나 동물 등을 부려서 일을 시키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이 역자를 보면은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왼편에 요거 좁은 거를 척이고 오른쪽에는 몽둥이수, 창수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왜 몽둥이가 됐느냐면은 요거하고 요게 합해서 그런 거잖아요.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 오른 우자인데 또 우자라 그래. 또 우자. 근데 오른손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오른손 우. 이것도 다 기억하려면 돼요. 손에다가 요거 있잖아요. 요걸 쥐고 있는 거예요. 요걸 몽둥이라 해요. 몽둥이나 또는 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 네. 이게 이제 무기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제 어쨌건 조금씩 걷는다는 한 거하고 손에다가 무언가 들고 있는 모습하고 합친 문자예요. 근데 갑골문에 보면은 원래는 적은 거를 척이 아니라 그냥 사람인하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갑골문에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손에다가 몽둥이를 든 모습이에요. 몽둥이를 때리면서 사람을 부려먹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쓴 거죠. 근데 훗날에 이제 사람인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주죠. 그래서 그 조금씩 앞으로 이제 나간다 그 얘기죠. 사람을 그래가지고 일을 조금씩 앞으로 이제 나가게 한다. 이제 그런 명도로 이제 뜻이 바뀐 거죠. 그냥 사람이 짜놨으면은
좀 무지막지하잖아요. 사람이 그냥 멍들을 들고 때려서 사람을 부려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 더 하면은 부려먹되 앞으로 일이 발전이 되게끔 조금씩 걸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의미한다. 조금 순화된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게 변한 거고, 그다음에 사자가 들어가는 거죠. 노사라는 것도 있어요. 요새 그 노사 관계로 복잡하잖아요. 노자도 뭐 웬만한 사람 다 알죠. 근데 이거는 일할 노자라죠, 보통. 일한다. 이렇게 쓰는데, 그 노자, 이 노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약간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근데 위에 요거하고 밑에는 심리학자 같은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요거 갖다가 형이라 해요. 근데 요게 형자라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두 개의 불이 있고, 이렇게. 그 밑에 덮은역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등불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심리학자가 되니까 힘을 써서 등불을 밝히는 모습이다. 여기 이랬어요. 힘을 써서 등불을 밝히는 모습이다. 등불은 밤에 밝히는 건데 힘 써서 등을 밝힌다는 건 그만큼 밤에도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이라고 해서 일할 노자라고 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걸 일한다는 뜻이 되었느냐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힘을 써서 등불을 밝히는데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밝히는 거예요. 음불, 양불 두 개의 불을 밝혀서 덮어버린 거예요. 힘을 갖다가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니까 등불 하나 밝히기 힘든데 두 개씩 밝히니까 그만큼 부지런하게 일한다 해서 일할 도라고 하게 됐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노동이니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노산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쓰면서도 잘 몰라요. 이렇게 기억하면 아마 잘 잊혀지질 않을 겁니다. 또 사자가 들어간 것으로는 직사라고 있죠. 이제. 직사 대접한다. 이제 그러잖아요. 직사. 그러니까 칙이란 거는 뭔가 그 신분이 높은 거하고 연관이 있다. 그런 짐작은 하겠죠. 근데 그게 왜 신분이 높다고 말하느냐면 그게 조서칙이기 때문에 이 칙자가 조서를 가리키죠. 조서라는 거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조서. 이거는 뭐냐면 임금이 내는 명령을 적는 거예요. 임금의 말로 이렇게 명령 내는 거 밑에서 신하가 받아 적은 걸 갖다가 그 조서라고.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조서가. 그래서 그 조서를 들고서 그 가는 사신을 갖다가 직사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직자는 조서 직자인데 직자는 묶을 족자. 여기 옆에 왼쪽에 있는 게 묶을 족자잖아요. 힘력자. 그러니까 힘을 하나로 묶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 임금이 내리는 조서라는 거는 조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힘을 갖다 하나로 묶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 왕의 명령은 그만큼 힘을 하나로 묶는 효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칙도 본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심리학자로 쓴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칠법자라죠, 이렇게. 뚝뚝 두드린다. 그러니까 이건 묶을속자고, 요거는 칠법자고, 그러니까 두드려서 묶는다. 그건 뭐냐면은 말 안 듣는 사람들 갖다가 윽박질러가지고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칠법자를 나중에 침략자로 바꾼 거죠. 칠법자 하면은 아무래도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들어가는 거고 침략자로 쓰면은 그거보다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묶을 속자는 이것도 묶을 속자도 갖고 면에 보면은 나무 단을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세 개의 나무 단을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나무 단을 하나로 묶어놓은 모습인데서 묶을속이라고 하게 되었다. 근데 이 글자를 봐도 그래요. 묶을속자를 보면은 이렇게 나무 목자를 이렇게 쓰고 가운데다가 입구자를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한 개 이불에다가 여기 입구자 하나잖아요. 한 개 이불에다가 나무를 묶어 놓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개 입이라고 하는 거는 입이 두 개, 세 개가 되면은 통로가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어긋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 입을 갖다가 나무로 묶어 놓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같은 이렇게 입구자하고 나무 목이 들어가도 이렇게 쓰면 묶을 숙자인데 나무 목 입구자를 위에다 두고 나무 목을 이렇게 밑에다 두면은 여기 침해할 때 몇 자가 되버려요. 침해할 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지금 입구자를 가운데 냈잖아요. 나무 사이에다가 입구자를 넣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10시 8이잖아요. 10은 뭐죠? 10은 음과 양. 그런 거 갖다가 하나로 겹치게 만든 거고, 요거는 모든 것이 들락거리는 그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형상이 아니죠. 그 형상은 8조라. 모든 형상이 8조인데 형상을 갖다가 드나들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 통로를 갖다가 구체적인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게 만들어야만이 단단하게 묶어진다서 묶을속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운데다 입구자를 집었잖아요. 근데 같은 나무목하고 입구자인데 입구자를 위에다 놓으면 치매 이게 이질매자.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되었느냐면은 요것도 그래요. 나무목 밑에다가 이렇게 입구자를 밑에다 두면 요것도 글자예요. 요거는 행자죠. 요걸 살구행이라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나무목에다 입구자인데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이런 걸 보고서 입구자가 위에 있으면은 안 좋구나. 밑에 있으면은 살구 얼마나 맛있어요. 그럼 이게 왜 입구자가 위에 나무목 위에 있으면은 침해한다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되느냐. 그런 거 한번 또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요거는 가운데 쓰니까 장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궤속이 잘 돼 있어요. 단단한 석자, 묶을 석자가 된 거고 요거는 입구자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 거는 그 땅에 있는 지기가 빨아들여서 이게 입구자는 통로잖아요. 통로. 나무를 갖다가 잘 크게끔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나무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본래 땅 위에 있어야 되는데 통로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갑하죠 벌써. 그러니까 컴컴한 데 있으니까 다 잊혀진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똑같은 나무하고 입구자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특사. 해자가 들어간 것 중에서 특사라는 게 또 있어요. 서울특별시 할 때 이 특자를 많이 쓰는데 예, 내가 그 전에 대전에서 강조할 때 이렇게 써놓고 이게 무슨 특자죠?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특별한 특자 아닌가요? 그냥 그래요. 거의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수컷특이라고 있잖아요. 특별한 특이란 뜻도 있는데 근래는 수컷특이에요. 암컷 수컷하특이에요. 이것도 희한하잖아요. 아니 수컷이 왜 특별한 거야? 근데 그 왼편에 있는 걸 보세요. 이게 소우자잖아요. 숫소를 말하는 거예요. 숫소. 그럼 숫소하고 특별한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암소는 특별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생겼느냐면 이제 옛날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문에서 나온 거예요. 제사. 제사를 드릴 때는 순놈을 드리는 거예요. 암놈을 결코 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소가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숫소를 갖다 잡아요. 그래서 제사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특별히 잡은 놈이라고 해서 특별히 잡은 숫소라고 해서 수컷 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나온 거지. 그래서 소우자에다가 이게 절사자잖아요. 이게 절사자지만은 이게 절사자로 된 거는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절사라고 한 거지. 그 전에는 이거 절사라고 안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관청이라고 불렀는데 관청. 근데 이게 왜 관청이라고 그 뜻이 이렇게 됐느냐면은 이게 11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1촌은 뭐냐면 11은 성도잖아요. 이루성자, 길도자. 도를 이루는 거죠. 11마디, 마디천입니다. 11마디가 될 적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갖다가 백성들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주는 것이 관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본래는 절이 아니고 관청을 의미하는 글자로 썼더라. 그 얘기예요. 아무튼 그 소자가 들어간 거하고 관청하고 이때 관청 뭐냐면 관청에서 제사까지 지냈거든요. 예전에는 제사를 지낼 적에 잡은 특별한 수조를 말하기 때문에 수컷특, 특별어특이라고 했더라.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사가 지금은 절이라는 뜻이지만 예전에는 관청을 가리켰으니 이게 우자하고 절사자가 합하면 관청에 있는 소를 가리키면 됩니다. 관청은 백성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곳인데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사도 주관하곤 하였다. 이때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수소를 바쳤는데 그만큼 수소는 다른 짐승보다 힘이 세고 신성한 제물이라 해서 특별한 존재를 여겼던 데서 이제 특별하다고 하게 된 것이다. 그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 이 글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부가 사자가 끝났고 그 다음에 사람 인연을 구술하는 것에서 이제 또 이런 모시시자라고 있어요. 이 모시시자 저기 절사자 금방 있잖아요. 지금. 시는 모시자를 인과 사를 합한 글자라.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사자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관청하게 이렇게 문제였다는 방금 전에도 말했죠. 요게 각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발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발을 그리고 여기다 손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손을. 손으로다가 발을 이렇게 떠받친 모습이었어요. 이게 원래가. 그래서 밑에 있는 요게 손마디를 말한 거예요. 손마디를 말한 거고 위에 흑토자 요거는 뭐냐면 발의 모양을 본뜬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발은 흙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흑토자하고 연관을 시켰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어쨌건 요 발을 갖다가 손에 이렇게 떠받들었잖아요. 요건 뭐냐면 높은 지체가 높은 사람 있잖아요. 상관. 상관을 손으로 모시고 다닌다 그 얘기예요. 모시듯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모실 숫자가 돼버렸어요. 여기다 사람 인자를 붙이면은 상관 사람을 갖다가 손으로 떠받들듯이 이렇게 모신다 해서 모실 숫자라는 그 의미가 나온 거죠. 네. 숫자가 들어가는 그 문자로는 시묘, 시묘살이 다르죠. 이제 보통 3년 동안 하는데 또 시봉, 옆에서 모시는 건데 이게 그다음 시비, 계집종을 말하죠. 이게 시위, 시종, 내시 여러 가지 위에도 많이 있지만 우선 이렇게만 골라봤어요. 시묘, 시묘는 모시는데 무덤을 모신다. 무덤에서 모신다. 이제 그 얘기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중에 3년간 무덤 옆에다
움막을 지놓고 사는 걸 심여살이, 심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무덤 묘자예요. 이제. 무덤. 그 무덤을 묘라고는 많이 하는데 막상 묘를 한자로 써봐라. 그러면 잘 못 써있어. 근데 그 이치를 알면은 금방 알아요. 요게 두 개의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 잘하듯이 흑토자. 흑토자를 뺀 나머지 글자가 요거죠. 이걸 없을 막이라고 합니다. 없을 막자고 흑토자. 그건 뭐냐면 글자 그대로 보면 흙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흙이 없다. 그건 뭐냐면은 밟고 다니는 흙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막자, 이게 없을 막자를 이제 그 가꾸면에는 어떻게 썼냐면 숲이 이렇게 우거졌어요. 근데 해는 위에서 이렇게 떠야만이 모든 걸 비추는데 태양이 여기에 가렸어요. 숲 속에 가렸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태양이 안 보여요. 그래서 태양이 없어졌다고 해서 없을만이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을만치를 보면은 위에 초두변 있잖아요. 이렇게 펼쳤다.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있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 글자가 요 글자도 나도 처음 보는 거예요. 요게 대자라고 하더라고요. 대자. 햇빛, 햇빛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날일자, 일광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햇빛을 가리키는 한자가 이거예요. 태양이 크게 비친다. 이 얘기예요. 이게 햇빛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프리스톱으로 햇빛이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햇빛이 안 보이니까 없을막이 됐더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무덤묘가 이제 된 거죠. 그 무덤묘도 이렇게 재밌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태양을 가리킨 날의자 밑에 큰 대자 요거는 햇빛을 가리킨다라. 햇빛 대라고 하더라. 이게 이제 의외로 좀 많이 써요. 써요. 이제 다른 한자하고 연결돼갖고 그런 거 이제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봉 이게 밭들봉자잖아요. 밭들봉 그랬잖아요. 그 모시고 밭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밭든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밭들봉자는 각골문에 의하면은 귀한 약초를 두 손으로 든 모습이다. 각골면의 그림을 보면은 두 손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여기도 손이 그려져 여기 약초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약초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 약초를 갖다가 받들어갖고 바친다고 얘기해요. 뭐 관리한테 바치든지 부모한테 바치든지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받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글자 형태로 보면은 이게 적선자에다가 이게 삼극에서 8개로 벌어진 이렇게 팔로 벌어진 거예요. 삼극에서 이렇게 삼극에서 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 음과 양을 갖다가 하나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삼극에서 8개로 벌어진 것과 음양을 하나로 묶은 걸 합친 문자이므로 음양이 삼극으로 벌어진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처럼 음양과 삼극이 하나 된 상태는 당연히 인간들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해서 받들뻔이라고 했다. 그렇게 내가 이제 풀이한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석삼자를 하나로 깨도 봄이고 이게 예쁠 봄이라 해요. 두 개를 하나로 깨도 예쁜 자예요. 이것도 예쁠 봄이에요. 문명을 하나로 하는 거나 삼극을 하나로 하는 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예쁜 거지. 그래서 그 여자 얼굴이 예쁜 걸 그 예쁘다고 하는